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기에 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자마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아내는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정년인 67세까지 기다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걱정스러운 아내의 물음에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받는 걸로도 충분해. 더 기다려서 뭘 하겠어. 남편의 결정에는 깊은 속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가족의 빠듯한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의 교육비, 만성질환을 앓는 아내의 약값,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생활비까지. 당장 한 푼의 수입이라도 더 생기는 것이 그들 부부에게는 훨씬 현실적이고 나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 역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연금액의 절반, 즉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연금관리기관에서 안내받은 금액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연금을 일찍 받았다고 내 몫까지 줄어든단 말인가? 누구도 속 시원히 설명해주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저 억울함만이 쌓여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수많은 부부가 은퇴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오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와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연금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죠.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소득자인 남편이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면 아내의 연금액도 정말로 줄어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아보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배우자 연금의 구조와 계산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을 넘어 소중한 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지혜를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6세 정혜영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혜영 씨의 남편은 4년 전 만 62세가 되자마자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그의 정년 기준 연금액은 월 $2,000였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약 25%가 감액된 $1,500를 매달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혜영 씨는 자신의 정년인 66세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며 당연히 남편이 현재 받고 있는 $1,500의 절반인 $750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금관리기관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혜영님께는 월 $1,000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혜영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편은 $1,500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그보다 훨씬 많은 비율인 $1,000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나중에야 그녀는 배우자 연금의 중요한 원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연금은 남편이 실제로 받고 있는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원래 정년 기준 연금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남편의 정년 연금액 $2,000의 50%인 $1,000가 그녀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4세 강명자 씨의 경우입니다. 그녀가 62세가 되었을 때 남편은 이미 62세부터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정년 기준 연금액은 $2,400였고 조기 수령으로 인해 현재는 $1,800를 수령 중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도 62세가 되자마자 배우자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정년 연금액 2,400달러의 절반인 1,200달러를 기준으로 계산될 것이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안내받은 금액은 84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배우자 연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1,200달러가 맞았지만 명자 씨 본인 역시 정년 이전에 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녀의 배우자 연금마저 함께 감액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연금이 줄어든 것도 속상한데 그걸 기준으로 받는 제 연금까지 또 줄어드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런 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참고 기다렸을 텐데요. 세 번째는 정윤희 씨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3살 연상이었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와 본인의 연금 가입 이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남편의 배우자 연금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62세에 연금을 신청했고 윤희 씨는 자신의 정년인 67세까지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받게 된 배우자 연금은 매달 1,100달러였습니다. 이는 남편의 정년 기준 연금액이 2,200달러였기에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1,650달러밖에 못 받는데 제가 1,100달러나 받는다는 게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연금은 남편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아니라 남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정년 기준 금액에서 계산되는 거더라고요. 이 3가지 사례만 보아도 배우자 연금을 둘러싼 오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명확해집니다. 이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원칙 첫 번째. 배우자 연금의 기준점은 남편의 현재 수령액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조기 수령으로 인해 연금이 깎였다면 아내의 배우자 연금 기준액 자체도 그 깎인 금액을 따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연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즉 최대치는 언제나 남편의 정년 기준 연금액의 5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정년 연금액이 2,000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62세에 조기 수령하여 1,500달러를 받고 있더라도 아내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금의 최대치는 1,500달러의 절반인 750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의 절반인 1,000달러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70세까지 연기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해도 아내의 배우자 연금 최대치는 여전히 2,000달러의 50%인 1,000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남편의 선택이 안에 연금의 기준점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핵심 원칙 두 번째. 진짜 변수는 아내가 언제 신청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최종 수령액을 결정할까요? 바로 아내 본인의 신청 나이입니다. 남편이 만들어 놓은 1,000달러라는 최대치 그릇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가 자신의 정년에 도달한 후 연금을 신청하면 그 그릇을 100% 가득 채운 1,000달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강명자 씨처럼 62세 등 정년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그 그릇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부가 깎인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 감액률은 평생 적용됩니다. 결국 남편이 언제 연금을 받기 시작했느냐는 내 연금의 최대 가능 금액을 설정할 뿐이고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지는 전적으로 나의 신청 시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핵심 원칙 세 번째. 배우자 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무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연금을 먼저 받고 있다가 나중에 남편이 연금을 신청하면 더 유리한 배우자 연금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차액이 지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연금관리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배우자 연금으로 전환 신청합니다. 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만 합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절차를 놓쳐 수년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정답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부부 모두 건강하고 장수 집안이며 당장의 생활비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아내가 본인의 정년까지 기다려 최대치의 배우자 연금을 확보하는 것이 평생 받게 될 총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반대로 당장의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하거나 건강상의 변수가 있다면 아내가 62세에 먼저 본인의 연금을 조기 수령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이후 남편이 연금을 개시하면 배우자 연금으로 전환의 차액을 받는 전략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의 연금이 평생 감액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62세에 연금을 조기 수령했더라도 아내의 배우자 연금 기준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남편이 아닌 바로 아내의 신청 시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연금 전환은 절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복잡한 연금 구조는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역시 부부연계, 유족연금 등 우리가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중요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한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이자 은퇴 후 우리의 존엄성과 안정, 그리고 자유와 직결된 실질적인 생계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카더라 통신에 의지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가정에 가장 유리한 연금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식 기관이나 공인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아는 것만이 힘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는 데 작지만 확실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